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으로 가와, 내다, 도키다시, 히코미, 베다, 쓰라게, 고야, 데모도, 렌가, 시야게, 이렇게 41번부터 5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1번째 시간으로 가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후에서 가와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신체의 옆구리에 관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가와는 하리가와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보옆이란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속고란 말도 하리속고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보밑이란 뜻이 되겠죠. 가다와꾸는 형틀 또는 거푸집을 말하며 정해진 모양의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데 쓰임, 목재나 금속으로 짜맞춘 가설의 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측은 훈이 옆이라는 뜻의 가와, 음은 속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곁측이며 측면에 쓰입니다. 저는 훈이 빛이란 뜻의 속고, 음은 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밑저이며 저변에 쓰입니다. 이제 가와는 보옆반으로, 속고는 보밑반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1번째 시간으로 가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2번째 시간으로 내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내다를 검색해 보면 마루너를 지지하는 횡목, 줄기초의 일정 마루틀 구조인 동바리돌, 동바리, 멍에, 장선, 마루널재 순으로 조립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내다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마루틀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육가적각, 동바리를 말하고요. 오비끼, 멍에를 말하고요. 내다, 장선을 말하고요. 육가자이, 마루재, 이런 순으로 마루틀이 조립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장선을 검색해 보면 마루 밑을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로 되어 마루청을 받치게 된 나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선이 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있었군요.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마루틀 이미지가 뜹니다. 내다란 주로 마루틀 구조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이렇게 거푸집 공사에도 내다란 말을 씁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비끼이고 파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다입니다. 보아 슬라브를 떠받치고 있는 공간을 동바리라 하며 지금은 파이프 서포트나 시스템 동바리를 쓰고 있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육성 통나무를 많이 썼는데 이것을 마루타라고 했었죠. 마루타라고 하면 일본군 731 부대를 먼저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급부지 부재의 단면에서 오빅기는 산성각구라 말하며 자치 단위로 90 곱하기 90 세치 각재를 쓰는데 이것이 인치 단위로는 4x4가 되겠죠. 그리고 내단은 2by란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2by는 2x4를 줄여 하는 말이며 인치 단위로는 2x4가 됩니다. 자치 단위로는 45 곱하기 90 한치 반 곱하기 세치 각재가 되겠죠. 이제 마루틀 목구조는 거의 볼 수가 없고 학교 강당 같은 곳에도 시스템 마루틀로 대체되고 있으나 그래도 마루틀에서나 거푸집에서나 오빅기는 멍해로 내단은 장선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by라는 말도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2번째 시간으로 내다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3번째 시간으로 도끼다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끼다시 마감은 주택 등에도 많이 썼기에 일반 생활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도기다시가 맞는 말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도기다시를 검색하면 대리석 등의 쇠석 입자를 몰탈에 섞어서 바닥 벽 등에 바르고 굳은 다음 표면을 연마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마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도기다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 건축 용어로는 인조석 물갈기라고 했으며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공공건물 등의 바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은 석재는 고가였고 내마모, 유지관리, 가성비가 좋아 이를 대체할 바닥 재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끼다시 바닥 마감을 거의 볼 수 없음은 석재 가공 기술의 발달과 대형 바닥 타일의 등장으로 물갈기 공정은 3회씩이나 거쳐야 하는 인건비 상승과 무엇보다 잘 굳지도 않는 물갈기 폐수를 방출하는 공해 때문에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일본 백과에서는 덧붙여 또는 가공된 물건을 도기다시라고 말함, 테라조라고도 부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다시 테라조를 검색해보면 몰탈에 대리석 등의 쇠석 입자를 섞어서 표면을 연마해 광택을 낸 인조석 테라조, 인조 대리석 이렇게 설명하며 이태리어라고 명기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테라조란 말은 주로 공장에서 가공한 인조석 제품을 가리켜 말했으며 대변기 칸막이, 세면대, 창대, 카운터 등에 쓰였으나 이마저도 석재나 마블 등으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이제 도끼다시는 인조석 물갈기로 바꾸면 되겠고요. 인조석 마감에는 이 밖에도 아라이다시, 인조석 씻어내기, 종석을 넣은 몰타를 바르고 표면이 반건조되면 표면의 몰타를 약한 물을 흘리면서 브러쉬로 씻어내려 종석이 보이게 하는 미장 마감이라 하며 주택 외부 징두리벽, 논슬립 바닥 마감 등에 많이 쓰였고요. 고다닥기 잔다듬, 석재 잔다듬에 대한 설명을 인용합니다. 돌의 표면 마감 방법으로 푸시 해머 마감을 한 다음 돌정으로 세밀한 평행선을 새긴 마감, 품이 많이 드는 마감이지만 섬세한 풍점이 있어 일본풍 마감의 대표임. 현재에는 사람 손이 아닌 기계로 쪄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품이 많이 드는 까닭에 버너 마감으로 질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인조석 마감 공정의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도기다시의 연은 훈이 갈다라는 뜻의 동사 도구, 음은 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갈연이며 연마에 쓰입니다. 아라이다시의 새는 훈이 씻다라는 뜻의 동사 아라우, 음은 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씻을 새이며 세면에 쓰입니다. 고다닥기의 고는 훈이 두드리다라는 뜻의 동사 다닥구, 음은 고어입니다. 우리에겐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며 음식점에서 양념이나 다진 고기를 말하는 다대기가 바로 이 한자에서 나온 생활속의 일본어입니다. 다시의 출은 훈이 내다 나오다라는 뜻의 동사 다스, 음은 슈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날 출이며 맛국물을 우려낼 때 쓰는 말 다시가 역시 이 한자에서 나온 생활속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3번째 시간으로 도끼다시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4번째 시간으로 히꼼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히꼬미가 맞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히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히꼬미를 검색해 보면 끌어서 가운데에 넣는 것, 끌어당겨 끼우는 것, 집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는 것, 일을 끝마쳐서 관계없는 신분이 되는 것, 은퇴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벽돌치장 쌓기 할 때 줄눈 파넣기를 히꼬미 매지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토목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인트나 건축에서는 외벽의 마감이나 외단열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외벽을 들여넣어 시공할 때 또는 콘크리트 내력벽의 개구부에 문틀을 끼우기 쉽도록 미리 홈을 파서 시공할 때 히꼼이라고 말합니다. 히끼꼼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주로 전기나 수도를 끌어들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히꼬미는 파넣기, 파넣음, 파냄, 안옥음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훈이 끌다라는 뜻의 동사 히꾸이며 음은 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끌인이며 인상에 쓰입니다. 입은 훈이 끼워 넣다라는 뜻의 동사 꼬무이며 음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담을 입입니다만 입은 본디 일본 한자이며 우리나라 상용 한자 1800자 속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던 전기, 수도, 히끼꼬미를 우리는 인입이라 쓰면서 한자 들입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꼬미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모찌꼬미는 반입, 지참에 쓰이며 비행기, 기내 반입 등에 쓰이는 말입니다. 제이꼬미는 소빗의 포함을 말하고 제이베츠는 소빗의 별도를 말합니다. 사시꼬미는 꼬지새, 잠금장치, 플러그, 개꼬미는 계단의 첼판, 기리꼬미는 모래 섞인 자갈 또는 덤핑, 우매꼬미는 장착, 파넣기 등 일상생활과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매꼬미란 말이 나왔으니 덧붙여 봅니다. 카센터에서 내비게이션 매립이라 쓴 간판을 흔히 봅니다. 둘 다 잘못된 말입니다. 사전에서 내비게이션의 발음 기호를 보면 앞의 A의 발음 기호 N은 I의 E로 읽어야 하고 뒤의 A의 발음 기호 A는 A2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바깥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일본어에서는 나비게이션이라 표기합니다. 앞의 발음기호 A인 A는 무조건 R로 표기하고 뒤의 발음기호 A인 A는 장음 E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나비게이션이라 읽겠죠. 내비게이션을 일본에서는 줄여 카나비라고 말합니다. 카나비를 장착할 때 카나비 우메꼬미라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꼬미의 담을 입은 일본 한자이며 우리 상용 한자 1800자 속에는 없는 글자이므로 우리는 들입으로 바꾸어 매입으로 써야 합니다. 더 예를 들자면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택배 차량 등을 개인이 소유하면서 법인에 소속되어 영업하는 것을 모치꼼이라 하죠. 이것을 우리말로 지입제라 하며 사전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기구 같은 것을 끼워 넣을 때는 매립이 아니고 매입이라 쓰는 것이 옳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매립을 검색하면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이렇게 설명하며 쓰레기 매립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등에서 명쾌한 정의를 안 내려주는지 매입이냐 매립이냐 질문도 많고 잘못된 답도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4번째 시간으로 희꼼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5번째 시간으로 배달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배달을 검색해 보면 빈틈없이 물건이 나란히 있는 것, 한 면으로 펼쳐져 있는 것, 또는 그런 모양,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배달은 배다기소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온통기초, 매트기초를 말하죠. 이와 반대되는 말은 누노기소이며 줄기초를 말합니다. 인테리어 분야인 도배에서도 배다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초배지나 정배지 전체에 풀칠을 해서 밀착해 붙이는 온통 풀칠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흙으로 발이이며 공간 발음 또는 한자 뜻 그대로 봉투 발음 등으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배달한 말은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배달한 말의 뜻을 더 살펴보면 인쇄용의 그림이나 만화 등에서 단색으로 빈틈없이 칠하는 것, 망점 인쇄에서 망점 연정이 100%인 상태, 이렇게 인쇄 분야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흥미로운 배달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본의 히로안이라는 명품 지갑 얘기입니다. 히로안에서는 배다발이 기술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 듯 두께 0.4 내지 0.6mm의 가죽을 섬유의 방향으로 종횡 두 장을 맞붙인 두 장의 가죽이 마치 한 장의 가죽처럼 되어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한 양면의 가죽이 됨. 이렇게 가죽을 수작업으로 배다발이 통판 격침하여 3대에 걸쳐 히로안 명품 지갑을 만들고 있답니다. 두 번째, 배다부미 작가 얘기입니다. 배다부미 작가는 일본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을 잇는 에시마대교의 별칭으로서 일본 제1의 PC 라멘교이며 길이 1446m, 최상부 높이 45m입니다. 다이하츠 공업의 경자동차 CM으로 방영되어 극구백의 이미지로 관광 스폿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엄청난 급경사는 아니지만 촬영 포인트에 의한 과장된 시각 효과를 연출한 듯 합니다. 이야기가 다소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이제 배달한 말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온통, 전체, 전면, 통판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5번째 시간으로 배달한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6번째 시간으로 쓰라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쓰라게란 말은 현장에서 크레인 관련 용어로 후크를 내려라는 지시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려라는 용어는 마개라고 합니다. 마개는 감아 올림이란 뜻인 막기 아개의 줄임말이거나 감다라는 동사 막구의 명령형 막개에서 온 말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감아 내림은 막기 사개란 말인데 여기서 사개란 말이 쓰라게로 변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올려를 마개라 하지 않고 고헤이라고 말합니다. 고헤이는 선박 용어로 전진이란 뜻의 go ahead를 일본식 발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그 반대로 후진은 쓰라라고 말하며 쓰라는 slack away 또는 slacken에서 변화된 말입니다. 선박의 하역 작업에는 드릭을 쓰지만 건설 현장의 크레인보다 당연히 역사가 더 깊겠죠. 따라서 쓰라게는 slack away 또는 slacken이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용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백과에서는 쓰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아 내림을 지시하는 신호로 쓰라는 일반적인 일본의 크레인에 관한 말은 영국 선박 용어에서 파생된 것이 많음. 쓰라의 어원은 후진, 선미 방향으로 고를 의미하는 고스탄 또는 조여맨 로프를 느슨하게 푼다는 의미의 슬라이키가 어원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음. 그 밖에 감아 올림을 지시하는 신호로 고헤이 또는 고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전진, 선수 방향으로 고를 의미하는 go ahead가 어원임. 일단 쓰라게의 어원은 알았으니 이제 크레인 작업 시 마개는 감아, 감고, 올려, 올리고 쓰라게는 풀어, 풀고, 내려, 내리고 등으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6번째 시간으로 쓰라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7번째 시간으로 고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고야를 검색하면 여러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건축 관련 풀이를 추려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건물, 가설로 지은 간단한 구조의 작은 건물, 잡동사니 가축을 넣어두는 간단한 건물, 작은 창고, 토끼집, 집의 천정과 지붕 사이의 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고야구미는 지붕틀을 말하고요. 고야는 천정과 지붕 사이의 공간, 박궁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말하는 고야는 가리고야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일본 백과에서는 임시로 지어놓은 가설 건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리고야는 가설사무소, 창고, 식당 등 현장의 가설 건물을 통틀어 말합니다. 옛날에는 목조 가설 건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조립식이나 컨테이너가 대세여서 고야란 말도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해 다행입니다. 현장의 가설 건물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죠. 바로 현장 식당인 한바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현장 관련자들만 알았던 말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등 건설 현장이 대규모화되면서 한바도 기업형이 되어 이권이 개입되고 청탁과 비리가 난무하며
한바왕이란 말까지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한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훈이 거짓이라는 뜻의 가리, 음은 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거짓가이며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가리심에 철골에서 볼트 등을 가조임할 때 쓰는 말이죠. 생활용어로는 옛날 양복을 맞추어 입을 때 가봉 또는 가리누이라 말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고야, 가리고야는 가설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장 사무소, 현장 창고, 현장 식당 등으로 바꿔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7번째 시간으로 고야란 말을 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8번째 시간으로 데모도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데모도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손이 닿는 부분, 손 근처, 도구 등의 손으로 쥐는 부분 이렇게 설명하며 건축 용어 사전에서는 기능공에 대해 보조하는 사람을 말함, 주된 작업자인 기능공에 대해 서포트역 정도였음. 요즘에는 현장 내에서 주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 등을 하는 보조적인 인원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옛날에는 데모도 전문의 기능공이 있었지만 인건비의 상승과 함께 데모도를 쓰는 습관은 줄어듦. 그 후 견습 중인 기능공이 데모도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모도의 반대어인 쇼쿠닝은 자기의 기능에 따라 물건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목공, 미장공 등. 현장에서의 데모도란 의미는 조력공을 말하며 해당 공종에 대한 일머리를 좀 아는 인부를 말합니다. 쇼쿠닝은 기능공, 숙련공을 말하며 해당 공종에 대한 일머리를 전혀 모르는 인부를 보통인부, 상용인부 또는 작부라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공공공사 노임단가를 비교해 보면 도비공, 비계공을 말하죠. 25,512엔, 철근공 25,801엔, 형틀목공 26,246엔, 미장공 24,839엔이며 일본의 원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어 레이와 4년인 2022년 현재 노임 단가입니다만 환율로 환산해보면 우리의 노임 단가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우리의 3배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노임 단가도 만만치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8번째 시간으로 데모도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9번째 시간으로 랭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랭가를 검색하면 점토를 주 원료로 한 건축 재료의 일종, 철이나 칼슘 등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점토에 탈점제로서 모래를 더해 조합하고 직육면체 덩어리로 성형 건조시킨 다음 소성함. 치수는 역사와 함께 변화했지만 현재 일본에서의 표준 치수는 210 곱하기 100 곱하기 60mm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굴연의 한자에서 알 수 있듯 랭가는 구운 벽돌을 의미하며 우리는 붉은 벽돌이라 말하죠. 야후 자판에서 랭가로 검색하면 이런 붉은 벽돌 이미지들이 뜹니다. 랭가를 구분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랭가, 붉은 벽돌, 다이까랭가, 내화벽돌,
시멘트 랭가, 시멘트 벽돌, 이 밖에 마감재로서의 벽돌은 전돌, 전벽돌, 인테리어 벽돌, 과소벽돌, 담장벽돌 등 색상, 모양, 용도, 크기 또한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벽돌인지 타일인지 블럭인지 구분이 애매한 마감재료까지 나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랭가의 연관어로는 랭가즈미, 벽돌 쌓기를 말하고요. 랭가식기, 벽돌 깔기를 말하고요. 랭가고대, 벽돌 흑손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칸막이 벽으로 쌓는 시멘트 벽돌의 치수를 보면 일본에서는 210/100/60mm 규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까지 이 규격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표준형으로 190/90/57mm 규격을 사용합니다. 벽돌의 한자를 벽돌로 쓰기도 합니다만 벽은 원래 벽돌벽을 써야 하지만 상용 한자에 없어서 바람벽벽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름돌은 사람 이름 때문에 만들어낸 한자이고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아까랭가 붉은 벽돌이라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축이지만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부산의 멋진 아까랭가 건축의 하나였던 전 정은행 영주동 지점이었던 조선상업은행 부산지점은 부산역, 부산세관 등과 함께 사라진 근대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도쿄는 물론 가까운 후쿠오카에도 이렇게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9번째 시간으로 랭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0번째 시간으로 시야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시야게를 검색하면 첫째, 일을 끝내는 것 또는 그 결과나 만든 솜씨, 예문을 보면 멋진 마무리. 두 번째, 사물의 최후의 단계 또는 물건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시야게로 검색하면 이런 건축 관련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그 중에서도 미장공사에 가장 많이 쓰이며 몰탈 시야게, 몰탈 마감, 가나고대 시야게, 쇠흑손 마감, 싯구이 시야게, 회반죽 마감, 아라이다시 시야게, 칫써내기 마감, 쿠시비키 시야게, 빗질 마감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관련 시야게에도 교면 시야게, 포리싱 콘크리트를 말하고요. 기가이 시야게, 기계 마감을 말하고요. 핫스리 시야게, 쪼아내기 마감, 하키비키 시야게, 솔질 마감 등이 있으며 도장에도 시야게란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건축 관련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 기계, 금속, 인쇄, 봉제, 미용, 제빵 등에 이르기까지 시야게란 용어는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이후는 섬기다라는 뜻의 스카에루, 음은 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벼슬 사이며 봉사, 사양 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계나 사물의 구조나 기능은 사양이라 하고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은 스펙이라 말하죠. 일본어에서 시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마지끼리, 시마이 이외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게는 마감, 마무리, 완성, 끝손질 등으로 경우에 따라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50번째 시간으로 시야게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5번째 시간으로 41번부터 5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3번째, 4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